안녕하세요. JM 워크업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새롭게 구입한 운동, 웨이트에 관련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 또는 자랑 개념의 어떤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면서 상완 2두근 그리고 상완 3두근 삼각근의 전면과 측면과 후면, 즉 삼각근과 상완의 근육이 커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근육이 어디예요? 바로 전완근이에요. 전완부. 어깨와 상완이 커짐에 따라서 왠지 나의 이제 손목, 전완근이 약간 작아 보이고 왠지 여기도 키워야 될 것 같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마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 차 정도가 지나가면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전완근에 대해서도 눈을 뜨실 건데요. 자, 전완근 운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만나게 되는 문제점 바로 뭡니까? 손목의 불편함. 우리 전완근 중에서 굴근, 그리고 신장근, 굴근과 신장근, 이 두 가지 근육을 발달시켜서 우리 손목을 두껍게 만들고 전완부를 발달을 시키게 되는데, 이 신장근과 굴근의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손목에 부담이 가기 시작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를 바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구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완근 운동을 할 때 손목이 아픈가, 손목이 부담이 되는가, 또는 이 제품으로 왜 개선이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박스를 개봉해서 제품을 꺼내면서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제가 검색을 해서 서치를 해서 선택을 해서 구입한 제품이고요. 오늘 아침에 막 도착한 제품이에요. 새벽 배송으로 왔습니다. 자, 박스 크기는 좀 커요. 완제품으로 들어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자,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들어도 소리가 참 자, 개봉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완근, 여러분들이 이제 상완 2두와 3두근 어깨가 발달되면서 이제 나의 전완부가 매우 얇구나, 작구나, 이걸 느끼면서 이제 전완근 운동을 좀 시작하는데, 전완근 운동도 잘 이제 근육을 써서 잘 못하고 그냥 전완근 운동이라는 거를 막 그냥 흉내만 내면 뭐 손목이 다칠 수도 있고, 엘보에 인대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목 디스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영상 후반부쯤에 실제로 전완근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근육 사용과 제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자, 들어있어요. 자, 일단 박스는 아래쪽에다가 좀 내려놓겠습니다. 박스가 큰데 제품이 좀 길쭉하게 생겨서 좀 큰 박스에 넣어온 것 같아요. 자, 일단 비닐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포장 상태, 뭐 쇠로 된 어떤 기구기 때문에 파손의 위험은 그래도 좀 적겠지만, 그래도 이런 포장이 아주 잘 되어 왔어요. 자, 짜잔! 자, 이 제품입니다. 자, 아마 이제 운동을 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 1년에서 2년 정도 넘어가고 또 웨이트에 관심이 좀 많이 깊은 분들, 또는 이제 보디빌딩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탁 보시면 벌써 뭔지 아실 거예요. 또는 이제 막 웨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어깨와 상완이 조금 커지면서 전완근 조금 키워볼까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은 좀 생소한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바로 아실 거예요. 바로 아시겠죠? 우리 전완근의 굴근과 신장근을 트레이닝을 할 때
쓰는 운동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락조가 달려있죠. 락조. 옛날에는 뭐 이렇게 클립 형태로 돼서 이렇게 눌러서 끼고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은 원터치 방식. 원터치 방식 적용된 것도 되게 오래됐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원판을 끼는 거예요. 원판을 끼고, 자,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좀 5kg짜리니 큰데, 여기다가 이렇게 원판을 끼고, 락을 걸어서, 전완근 운동을 하는 거죠. 야, 이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끼고 풀으니까, 좀 힘든데, 땅에다가 내려놓고 하면 수월한 거죠.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품만 한번, 락을 껴서, 요 제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조금 다가갈 테니까 놀라지 마세요. 자, 요 제품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때요? 두께가 매우 두껍죠? 자, 지금, 우리 중량 원판 중에 경량 원판이 있고 중량 원판이 있습니다. 중량 원판은 이 홀의 지름이 거의 5cm 정도가 돼요. 5cm 정도가. 이 중량 원판을 낄 수 있는 이 크기, 이 원판을 거는 원판 고리의 크기랑 이 손잡이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홀의 지름이 5cm죠. 그러니까 5cm가 되는 바를 잡아서 전완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부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덤벨을 잡고 전완근 운동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잡는 덤벨입니다. 그리고 약간 중량이 무거워지면 손잡이 그립이 약간 두꺼워질 수는 있죠. 하지만은 자, 조금 두꺼운 그립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다. 자, 이건 두꺼운 그립이고요. 자, 요거는 요 그립이에요. 자, 제가 다시 다가가는데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자, 요 두 개의 손잡이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거의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둘레로 보면 이 손잡이는 원형이기 때문에 이 원형의 둘레를 보면 큰 차이가 발생되겠죠? 거의 2배 이상의 어떤 굵기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완근 운동을 할 때 덤벨을 잡고 하면 이 손잡이 자체가 조금 얇기 때문에 주먹을 쥘 때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조금 꽉 쥐게 되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큰 거를 이렇게 잡고 있을 때보다 얇은 걸 잡았을 때 좀 더 주먹이 많이 젖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너무 많이 꺾이는 일이 벌어져요. 뭐냐? 뭔가 너무 여기가 손목이 너무 많이 꺾여.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혹시 집안에 뭐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둘레가 5cm 정도 될 만한 뭔가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이런 상상하시면 되겠다. 공 같은 거, 테니스 공 같은 거 있죠? 내가 테니스 공 같은 걸 잡았어. 손으로 줬어. 근데 거기서 이렇게 꺾으려고 하면 얼만큼 꺾이겠어요? 많이 안 꺾이겠죠? 근데 주먹을 쥐고 있을 때는 많이 꺾입니다. 근데 뭔가를 쥐고 있으면 덜 꺾여요. 자,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많이 꺾이고 덜 꺾이게 하는 어떤 그런 차이에 있어서 운동이 더 잘 되고 못 되느냐? 그건 아니란 거예요. 자, 우리가 손잡이를 어떤 얇은 거를 잡고 전완근 운동을 했을 때 뭔가 손목이 많이 움직여지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같이 써서 움직여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몸을 써서 이 전완근 운동이라는 것을 하려는 어떤 그런 이제 어떤 행위적인 게 쉽게 발생이 되는데 굵은 거, 지금 이렇게 지름이 5cm 정도 되는 것을 잡았을 때는 몸을 쓸 확률도 좀 줄어들더라.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써서 전완근 운동을 하는 거와 덤벨을 써서 전완근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완부의 굴근과 신장근은 어떻게 사용을 해서 얘들을 근상철내서 성장을 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 이동을 해서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벤치를 준비를 하고
평벤치에다가 이렇게 뭐 기구라든지 원판을 세팅을 하고 뭐 덤벨로 운동을 하던 분은 이제 덤벨을 갖다 놓겠죠. 그리고 저의 무릎은 소중하기 때문에 매트를 깔고 이제 무릎을 꿇고 우리 뭐 남자가 이제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으면 안 되지만 전완근 앞에서는 무릎을 잠시 꿇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덤벨로 이제 전완근 운동하는 분들, 자, 일단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굴근 운동, 우리 전완근 중에서 굴근이라는 운동을 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우리 신장근 운동을 할 때는 요 손바닥이 약간 아래를 보게 해서 덤벨을 잡은 상태에서 컬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뭐 웨이트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은 생소한 운동일 수도 있지만은 웨이트를 1, 2년 정도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전완근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마 이 운동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근육보다는 손목에 부담이 가고 목만 아프고 어깨만 아프고 뭐 이두근이 아픈 분도 있고. 자, 왜 그러냐면 굴근만 써서 신장근만 써서 운동을 해서 근상처를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 운동, 이 전완근 운동이라는 것을 그냥 모양만 막 따라하면서 무겁게 또 들다 보니까 손목을 다친다든지 우리가 뭐 마우스, 컴퓨터를 할 때 마우스를 많이 해요. 또는 키보드를 많이 쳐요. 핸드폰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손목 터널 증후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전완근 운동 잘못해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서서 이야기해드렸던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해드렸던 얇은 덤벨을 잡았을 때 이 주먹에 쥐어지는 이 움켜지는 이 정도에 따라서 뭔가 이 움직이는 궤적이 조금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전완근을 잘 컨트롤하고 몸을 쓰지 않고 전완근만 써서 운동을 하는 분은 그립이 비교적 얇은 덤벨을 잡고 해도 손목에 부담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잡았을 때는 그냥 휙 바로 꺾여, 그냥 바로 꺾여. 자, 그렇게 하는 어떤 비효율적인 운동보다 자, 제가 구입한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전완근을 컨트롤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원판을 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이렇게 딱 보면요, 한쪽으로 달려 있어요. 얘가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보니까 용접이 되어 있는데 용접의 강직도를 위해서 바로 붙여놓는 것보다는 옆으로 붙여서 용접되는 범위를 좀 더 넓히려는 어떤 더 튼튼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요렇게 잡고 운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게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 위해서 할 것이냐, 요게 이제 영향이 된단 말이에요. 영향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자, 이 파이프가 아래쪽에 붙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이 중량감이 아래에 있으면서 나의 굴근과 신장근을 써서 근육을 써서 운동하기에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무게 중심이 위에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궤적이 내가 운동을 하는 궤적보다,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요.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랑 무게 중심이 위에 있을 때 움직이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이 근육을 컨트롤하기가 수월해진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굴근, 우리 전완근에 굴근이 있고 신장근이 있어요. 그러면 굴근이 하는 일은 뭐고 신장근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자, 단순하게 전완근 운동이라는 것을 막 따라한다고 해서 거기가 운동이 되고 뭐 거기가 커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전완근 운동 중에 굴근 운동이면 굴근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신장근 운동이면 신장근으로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굴근을 쓰는 운동,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면 얘가 된대.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도 얘로 안 하고 신장근으로 하든지 이두근으로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즉 뭡니까? 나는 여기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른 근육들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 아파지지도 않고 커지지도 않고 상처도 안 나니까 커지지도 않겠죠. 손목만 아프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저처럼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쪽 손으로 여기를 한번 손으로 이렇게 눌러 보세요. 여기 부분 있죠? 여기를 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 보세요. 그리고 제 손가락을 잘 따라해 보세요. 엄지랑 검지만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랑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세요. 새끼손가락 쪽 3개. 새끼손가락 쪽 3개의 손가락을 줬다 폈다 줬다 폈다 해보세요. 그리고 요번에는 엄지랑 검지만 움직여 보세요. 자, 여러분이 손을 대고 있는 여기가 굴근입니다. 굴근. 자, 굴근에 손을 대고 있을 때 엄지랑 검지를 움직일 때는 별로 굴근이 사용이 별로 안 돼. 그런데 이 손가락 끝에 3개를 줬다 폈다 했더니 어때요? 여기가 꿈틀꿈틀하죠?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를 하니까 여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근육이 얘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얘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전완근 운동을 한다고 해서 뭔가 잡았을 때 우리가 이 새끼손가락 이 끝에 3개의 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와 검지를 꽉 쥐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요. 굴근이 일을 못해요. 다른 애가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벌써 이 영상 이 부분 여러분들 아하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굴근 운동할 때 어떻게 그립을 쥐어야 되느냐. 자, 제가 이 그립을 잡았어요. 근데 엄지랑 검지로만 얘를 쥐고 이렇게 하면 굴근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지와 검지를 안정감 있게 쥐지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쥐지만 이 새끼손가락에서부터 3개의 손가락을 꽉 쥐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지 굴근이 일을 하는 거죠. 즉, 다시 설명하면 이거를 하고 있는 게 얘인 거예요. 굴근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이거를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굴근을 써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굴근이라는 애가 이제 근육 섬유잖아요. 이 근육이 2가지 일을 합니다. 뭐냐?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자, 얘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굴근을 단축성 수축을 시켜놓으니까 안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신장성 수축, 못 내려가게 하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고, 못 내려가게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자, 올라오는 거.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가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하면 네거티브, 포지티브, 영어로 하면. 한글로 하면 뭐예요? 신장성 수축, 단축성 수축. 쉽게 이야기하면 이완에서 수축 과정, 이완 과정에서 수축 과정.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이완, 수축, 이완됐어, 수축, 이완됐어, 수축. 끝과 끝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거예요. 아마 제2의 목화 유튜브 영상을 지속적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면 벌써 이해를 넘어서 저거 가서 저렇게 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전완근 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 뭐냐? 전완근 운동을 할 때 이 몸을 이렇게 움츠려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좀 빠져서 해야 되느냐? 자, 너무 움츠려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됩니다. 왜냐? 몸이 너무 움츠려들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전완근의 굴근을 사용하기보다는 내 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벌써 이렇게 움츠려졌죠? 이 움츠려든 걸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온몸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뒤로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상완 이두근이 너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전면 삼각근과 상완 이두근이 너무 긴장을 하게 돼서 이 상완 이두근이 붙어 있는 인대 아래쪽이나 아니면 전면 삼각근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완 이두근의 인대가 손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오지도 않고 너무 빠지지도 않고. 자, 그리고 이 우리 굴근 또는 신장근 운동을 위한 전완근 운동을 할 때 몸을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얘가 일을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는 손목도 다치고 허리도 다치고 목도 다치고 근육도 안 커져요. 그 반동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는 거를 말로 표현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습득하고 하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너무 앞으로 나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나와도 안 되고 상완 이두근이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도 안 되고 내가 움츠려서 뭔가 한다는 것도 없어야 되고 편안한 상태지만 우리 굵은 운동을 할 때는 이 전완부가 이 패드에 다 붙어 있지만 이 손목이 움직일 때 이 손등이 패드에 닿지 않을 정도만 살짝 나가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나가 있으면은 여기가 눌려져서 뼈, 관절, 또 통증이 와요. 부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눌려져서. 그래서 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따지자면 몸도 너무 숙여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되지만 이 전완부도 너무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들어와 있어도 안 되고 그 적절한 위치, 내가 움직였을 때 손등이 이 패드에 닿지 않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 그리고 너무 숙여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그립을 잡았을 때 너무 좁게 잡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입니다. 너무 좁게 잡으면 손목이 꺾여요. 그래서 손목이 최대한 꺾이지 않는 넓이.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 어깨 넓이가 있죠? 어깨 넓이에서 손을 편안하게 이렇게 올려놨을 때 이 정도 넓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벨 같은 거 잡고 또는 이쪽 끝에 앉아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좁게 잡다 보면은 손목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꺾여 있어요. 손목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손목이 이렇게 꺾이죠. 꺾인단 말이에요. 꺾이니까 어떻게 돼요? 컬을 할 때 이 바깥쪽이나 안쪽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많은 날수, 뭐 몇 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 이것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 있습니다. 신경이 힘줄에 눌려서 오는 통증. 그래서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무릎을 보호해야 되니까 매트를 깔고 편하게 앉으셔서 패드에 손을 올려놓는데 신장근은 손바닥이 아래를 보게 올려놓는 거고, 자, 굴근은 손바닥이 위를 보게 놓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다 놓느냐? 어깨 넓이로 편하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너무 숙이지도 않고 너무 뒤로 빠지지도 않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한 요 각도가 90도 정도 되게, 90도 정도 되게 놓고, 이 손의 위치는 내가 손목을 뒤로 꺾었을 때 손등이 이 패드에 여기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가까운 거리, 너무 멀리 나가 있지 않고 그 정도. 자, 그리고 이것을 잡았을 때 그 정도 넓이에서 잡았을 때 굵은 여기 운동을 해줄 때는 엄지와 검지는 안정감 있게 쥐어주지만 이 새끼손가락부터 세 개의 손가락을 꽉 쥔 상태에서 이걸 해주면 이거를 굵은이 일을 해요.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오게 했다가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오게 했다가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그러면 이 굵은이 이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중량을 끼면서 10개 또는 12개 또는 8개가 안 되는 무게와 내 근육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8개, 10개에서 얘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할 때 근상처가 발생돼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6, 7, 8, 마지막에 안 올라갈 때 약간 치팅, 치팅, 뭐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거. 그리고 신장근 역시,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건 굴근이고 이번에 신장근. 신장근은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자, 굴근은 새끼손가락부터 세 개의 손가락을 꽉 쥐고 해야지 얘가 일을 하고 있게 된다는 거. 이걸 쥐게 해주는 걸 얘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얘가 일을 한다는 거. 그러면 신장근은 반대예요. 엄지와 검지를 꽉 쥐시면 돼요. 굴근은 이 세 개의 손가락. 그러면 신장근은 엄지와 검지. 자, 그러면 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여주는 걸로, 보는 걸로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육 사용은, 모양을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근육들을 컨트롤하고 있어야 돼요. 방향성만 제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2의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은, 방향성 제시만으로도 동작 자세 보여주는 사람,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은 동작 자세 모양만 보여주죠. 그러한 수준의 영상을 뛰어넘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어깨 넓이로 편안하게 놓되 너무 많이 나가도 안 되고, 손등이 닿게 돼도 안 되고, 이 위치에 딱 닿아서, 이 위치에 놓고, 어깨도 너무 많이 움츠려도 안 되고, 너무 뒤로 나가서 이두근 인대 손상 오게 하면 안 되고, 90도 정도 적절한 위치. 자, 그래서 이거 그립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거, 새끼손가락부터 새손가락을 꽉 잡고 하면 신장근이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어디가 하게 되느냐? 상완 2두 쪽으로 일을 하게 돼요. 상완 2두 쪽으로. 이거는 새손가락을 잡으면 굴근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을 때는 상완 2두근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꽉 쥔 상태에서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오게 했다가. 자,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얘를 쥐지 않은 거예요. 주먹을 다 쥐지만은 엄지와 요 두 개의 손가락에 힘을 더 줘서 꽉 쥔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 전체적으로 잡았지만 엄지와 검지를 꽉 쥔 상태에서 올라가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가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가게 했다 못 내려가게 했다가. 즉 신장근이 일을 하면서 올라오게 줬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가 올라오게 했다가 못 내려가게 했다.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굴근과 신장근 운동을 할 때 위치 너무 움츠려도 안 돼. 너무 뒤로 빠져도 안 돼. 그리고 너무 좁게 잡으면 손목이 꺾여. 너무 넓게 잡아도 또 손목이 밖으로 꺾여.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내가 이 근육을 써서 운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온몸의 근육을 동시에 긴장시켜서 동시에 다 써서 이거는 예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런 모든 걸 지켜진다고 해도 온몸에 힘을 주고 하면 안 됩니다. 몸에 힘을 빼고 이런 어떤 내가 굴근과 신장근을 쓰기 위한 이런 환경만 만들어주고 그 상태에서 그 근육만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죠. 그 근육만 써서 운동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전완근 운동을 할 때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움츠려서 해. 뭔가 여기다 놨지만 움츠리는 힘을 주고 있어요. 움츠리는 힘. 그게 뭡니까? 이 상태에서 움츠릴 수 있는 건 흉근을 쓰는 거예요. 흉근을 탁 수축시키면 팔이 이렇게 탁 모아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안 돼. 가슴 흉근 풀고 흉근 푸느라고 마이크를 쳤네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굴근 또는 신장근 운동을 할 때 이 패드에 손이 닿지만 또 신장근 굴근을 할 때 이 패드에서 팔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 자체가 벌써 이두근을 쓰는 거예요. 이두근을 쓰니까 얘가 들려버려. 전완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두근의 일이죠. 이두근을 안 쓰면 얘가 들리질 않아요. 그냥 여기 놓여져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굴근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또는 신장근을 지속적으로 쓰면서 그냥 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쥐는가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일을 하더라. 그래서 요 정도 방향성만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면은 전완근 운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손잡이 부분이 두껍기 때문에 작게 잡았을 때 과도한 꺾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저의 회원님, 그리고 제자분들, 그리고 또 저 또한, 이거를 사용해서 한번 또 전완근을 다시 한번 또 키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하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고, 이 전완근, 굵은 신장근을 사용할 때 제가 직접 지도하면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JM 세미나 여기에 와서 이제 실질적인 오프라인 교육 과정 등 저에게 1대1 레슨을 받던지 아니면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다수를 위한 교육 과정에 참여하면 이런 부분들은 쉽게 여러분들이 쓰고 통제하게 해드리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자신의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보여주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20개씩 다 세트 하십시오. 동작 자세, 이 모양만 알려주는 트레이너는요.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모양 알려주는 게 무슨 전문성이 있습니까? 그건 PT도 아니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JM 워크아웃, 지금 이 어떤 제품에 대한 어떤 자랑질을 하는 것 같은 어떤 영상이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모양만 어떤 그림, 모양만 생각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는 어떻게 쓰고 있고 어디는 통제하고 어떻게 쓰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해서 하는 그런 수준에 이제 발을 들여놓고 그러한 길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갔을 때 여러분들의 웨이트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자, 아무튼 이 제품 아주 그냥 괜찮은 제품인데 아이고 이거 이제 설명드리느라고 계속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좀 아픕니다. 발에 쥐가 나려고 해서 자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아마 영상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전완근 운동, 전완근 운동이라고 그냥 그 모양을 그냥 어떻게든 그냥 막 따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근육은 어떻게 쓰고 있고 어느 근육은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되고 나의 전완근 중에 굴근과 신장근이 있고 얘네들은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운동의 질적인 수준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모양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근육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웨이트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여러분의 운동의 질적 수준을 더욱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도구들이 있다면 더욱 눈부신 발전, 시간의 어떤 허비, 소비, 그리고 온갖 부상의 위험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저의 지도를 받으시는 저의 회원님, 그리고 선수 육성 제자, 그리고 저 역시도 2021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10여 년 전의 바디로 돌아가기 위한 컴백 보디빌딩 라이프, 쉽게 이야기해서 저도 다시 10여 년 전처럼 몸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삼각근, 상완이 커지면서 이제 전완근도 좀 키워줘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회원님과 제자분 그리고 저의 운동을 위해서 겸사겸사 구입한 이 제품은 바디스톤이라는 헬스 기구 업체에서 나오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랑 저랑은 직접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전완근 운동 그 운동 기구들을 찾아보다가 그립의 굵기라든지 어떤 이런 편의성, 원터치 방식으로 잠금이 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해서 직접 이제 구입한 제품이고요. 요즘은 물건 사면은 바로 새벽에 오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새벽 배송이 되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이 제품 구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지금 이 영상 하단부에 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또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 같은 건 들어가서 또 보시면 되겠고요. 구입하시면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근육을 잘 사용하고 제어해서 여러분들 멋진 전완근 발달시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동을 해도 어느 근육을 쓰는지 모르겠어.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다 동작 자세 모양만 알려줘. 근육을 쓰고 싶은데 자꾸 보여주기만 해. 안타깝다. 배울 곳이 없다. 자, 그러한 분들은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 구독을 넘어서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요.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시기에 맞춰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 회원님들을 위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JM 전문 세미나,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분들을 위한 JM 전문 세미나. 채널 멤버십은 유료지만 비용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면은 가입되신 분들 중에서 가입된 기간이 많이 된 분들부터 순차적으로 JM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뭐 전완근 쓰고 통제하고 근육 사용하고 제어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JM 전문 세미나에 오시면은 금방 내가 그동안 동작 자세로 운동을 배우고 모양만 따라했던 거는 진짜 낮은 수준이구나. 낮은 수준의 웨이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며 동시에 여러분의 웨이트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드리는 그 과정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방향성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회원님과 제자분 그리고 또 저의 운동에 있어서 전완근을 발달시켜줄 어떤 도구, 기구, 바지스톤에서 나온 참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도 요렇게 하는 거와 요렇게 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까 영상 중간 부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질적인 수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웨이트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면 어떠한 기구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나의 운동의 질적인 부분을 더욱 향상시켜 줄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자, 건강한 그리고 요즘 코로나 시기에 개인 위생과 방역 건강한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향상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요놈 참 물건이네 아주.